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선수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에는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이 있는지, 영양 섭취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라고 해요.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오프 시즌, 프리 시즌, 인 시즌, 포스트 시즌. 그리고 기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요. 물론 종목마다 특이점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떤 종목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1년에 시즌이 몇 번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종목에 맞는 운동 계획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뭔가 영양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항상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와 운동하는 거 둘 다 본격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몸도 잘 나오면서 네. 이제 운동 파워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면 소극적으로 할수록 오히려 안 좋아요. 살 뺄 때 뭐 밥 한두 숟가락 안 먹고 그냥 덜 먹는 거 편하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힘드니까 그냥 쉬면 쉬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시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시즌에는 선수들이 몸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뭐 근육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체지방을 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각 종목마다 기술 훈련과 시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컨디션 챙기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선수의 컨디션이 가장 우선시가 되고 빠른 회복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 섭취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수들은 시합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몸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기가 쉬워요. 또한 컨디션이 저하가 되면 선수들은 영양 섭취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족한 영양 섭취는 체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죠. 선수님이 제일 식단에서 먼저 챙겨야 되는 거는 칼로리. 그 다음에 무조건 단백질.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만약에 이런 좀 식사가 열악한 곳이라든지 내가 그냥 식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딱 2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칼로리랑 단백질. 피곤하다고 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는 안 돼요. 또한 이 시기를 자세하게 보면 시합 전중 후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도 영양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영양 전략은 종목마다 가지는 차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준화하기는 힘들어요. 시합 전에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뭐 시합 중에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시합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목마다 가지는 특이점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시합 후에 영양 섭취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수들은 이동하고 대기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선수들이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시합 끝나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숙소 오면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시합이 끝난 다음에 영양 섭취를 2번, 3번 정도는 밀어 넣어줘야 되기도 해요. 하루 경기로 끝나는 종목이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다음날에도 경기가 있고 그 다음날에도 경기가 있고 그 다다음 날에도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양 섭취를 잘 못해줬을 때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시합 후 다음날 체중이 1, 2kg 혹은 그 이상 빠졌다라고 하면 선수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칼로리 섭취를 늘렸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을 때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체중이 만약 급속도로 증가를 한다, 뭐 1, 2kg 정도가 갑자기 확 는다, 혹은 3, 4kg까지 는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고갈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탄수화물 저장 탱크가 이제 찬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식사량을 늘린다고 해서 만약에 지방이 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체중이 확 는다라고 하면 좀 내가 평소에 탄수화물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단증할 수 있거든요. 시합에 관한 영양 지원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즉, 인시즌에서는 선수 스스로 영양 섭취와 회복을 잘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를 나를 괴롭힌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야. 아, 영양 섭취 이거 먹어야 돼? 그냥 자면 안 되나? 지금 너무 힘든데. 근데 선수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먹으면 다음날
컨디션이 더 안 좋을 것이다. 조금 피곤하지만 먹고 자는 게 다음날 회복이라든지 뭐 경기력이라든지 그런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선수들도 쉬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즌이 끝난 다음은 선수들이 휴식 시간을 가져요. 이때는 몸의 부상과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죠. 이 개념이 이해하셔야 돼요. 선수님도 이제 흔히 말해서 시즌이 있잖아요. 네. 시즌이 있으면 오프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시즌이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그 다음 프리 시즌. 네. 이때 선수님들이 몸을 잘 만드셔야 돼요. 이때가 사실 저도 이제 그때 선수님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 기간이 얼만큼 소중한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솔직히 시즌에서는 몸 변화를 일으키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몸을 가꾸는 시간은 이때예요. 그럼 지금이야. 지금.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훈련이 여유가 있네? 아니면 내가 조금 뭐 할만하네? 라고 해서 그게 약간 풀어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몸 변화를 해줘야 돼. 1년에 진짜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네. 뭐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때 선수들이 너무 풀어지면 안 돼요. 가끔 운동도 안 하면서 선수들이 영양 섭취가 한없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프리시즌이나 시즌 때 다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만드는 시간이 배로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풀어진 경우에는 또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의 몸 관리는 해주는 게 좋아요. 풀어지더라도 한없이 풀어지면 위험하죠. 예전에 선수촌에서 먹고 그냥 30분이라도 걸어라 해서 네네. 웬만하면 그래요. 웬만하면. 좋네요. 예, 웬만하면 그래서 애들 미쳤다고 하죠. 밥 먹고 맨날 걷는다고 하니까. 또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몸을 회복하기 위한 그 정도의 영양 섭취는 해줘야 돼요. 이 시합이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시즌이 끝났다라고 해서 가끔 먹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냥 대충 먹지 이렇게 하시는 선수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부상을 입고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내가 잘 회복해주기 위해서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오프 시즌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즌 전이나 시즌 때에 비하면 운동 강도는 상당히 낮아요. 선수들이 이때 너무 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포스트 시즌과 오프 시즌 둘 다 한없이 쉬어버리면 운동 능력이 많이 저하되고 근육량 감소와 체중 증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프리시즌에 준비해야 되는 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 써줘야 되는 거고 이때는 보통 몸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시즌 또 시즌 전 어떻게 보면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력을 조금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 상태로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게 중요하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시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내 몸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즌에서는 나의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뭐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갈고 닦으면서 내 몸을 이제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지 어떻게 보면 몸을 만드는 건 프리시즌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프리시즌인데 선수들이 체조성, 즉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체지방을 빼거나 자신의 체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기가 프리시즌 때예요.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팀 단위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운동을 하기 위해서 피지컬을 끌어올리는데 적합한 시기가 이때예요. 즉 선수들은 1년에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시기는 이때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때 기반을 잘 다져놔야지 시즌 기간 때 훌륭한 기량을 뽐낼 수가 있죠. 체전이 끝나고 10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럼 10월에 끝나고 저희가 1월 달에 동계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10월부터 12월 그 사이 4주 정도 딱 쉬고 그 이후는 이제 알아서 몸을 만들다가 1월 달부터 이제 동계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게 내가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시즌이 사실상 지금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9월달에 대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프리시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되게 소중한 거예요. 선수님들 실제로 달력을 보고 스케줄을 쫙 봤을 때 내가 진짜 몸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년에 몇 개월 없어요. 그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전이랑 오후랑 그렇게 이제 체력 훈련이 딱 들어가는 순간 끝나고 웨이트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결국엔 오버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부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지금 시기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 때 그 몸의 변화를 최대한 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은 프리시즌이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칼로리랑 단백질. 이렇게 여러 단계를 봤을 때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시기, 그거는 결국에는 프리시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단백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주고 나의 영양 섭취를 조금 더 이제 나의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죠. 내가 벌크업이라든지 근육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칼로리는 조금 더 넉넉하게, 여기서 내가 체지방을 뺀다라고 하면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라고요. 웬만해서.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장 추천을 해주는 거는 좀 지구성 있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월, 화, 목 이렇게 일주일에 3번 네. HI 히트 HIIT 했거든요. 네. 와이프랑 같이 구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근데 저는 사실 말은 구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저 하기 나름인데 저도 일부러 맥스로 막 하려고 해도 사실 저한테는 구강도가 아니거든요. 너무 쉽고 물론 제가 진짜 막 미쳤다 생각하고 막 하면은 막 호흡 여기까지 오고 진짜 심박수 거의 막 190 막 이 정도 될 정도긴 한데 또 금방 또 회복도 되고 좋긴 좋았어요. 근육 증가를 노리면서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만약에 선수분들이 단순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체중 감소라고 하면 식사량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근육 증가도 원한다라고 하면 식사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고 단백질 섭취라든지 칼로리 섭취를 당연히 내가 쓰는 만큼 먹어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해줘서 지방을 따로 태워주는 그런 영양 전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식사량을 줄여버린다.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이때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뭐 다른 훈련들도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런 훈련 퍼포먼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미 칼로리가 부족해. 그러면 근육은 안 만들어져요. 즉, 나의 목적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영양 전략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리시즌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영양 섭취가 정말 하이엔드급으로는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간단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최소한으로 챙겨야 되는 영양 성분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